1년 경력 있으시네요. 합격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면접장에 후드티를 입고 온 남자가 10분 만에 합격했다. 지금까지 기다린 우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자기소개서를 수십 번 고쳐 쓰고 밤새 면접 준비를 했지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이다. 이름은 이준혁,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6개월째. 47번의 면접에서 떨어졌다. 경력이 없으시네요. 신입은 경력 있는 신입을 선호합니다.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은 좀.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서 취업을 하라는 건가? 그러던 중 드디어 기회가 왔다. 51번째 지원, 스타트업 합격. 함께 성장하는 걸 지향해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야,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붙잡아서 시켜도 이 정도는 해. 지금 이준혁 씨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경력을 쌓기 위해 들어간 회사에서 과연 그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 이준혁은 25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6개월째. 그의 이력서는 어느새 47개의 회사를 거쳐갔다. 합격 통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다음 지원자 입실해주세요. 오늘도 면접장이다. 준혁은 정장 자켓의 단추를 고쳐 채우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대기실에는 자신을 포함해 6명의 지원자가 앉아 있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다. 초조함과 간절함이 뒤섞인 그런 얼굴. 그런데 한 사람만 달랐다. 구석에 앉은 남자는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면접장에? 준혁은 눈을 의심했다. 게다가 그는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마치 카페에 온 것처럼.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면접을 붙을 생각인가? 아니면 이미 붙어서 저런 건가?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이준혁 지원자님, 입실해주세요. 면접관 3명이 긴 테이블 너머에 앉아 있었다. 준비해온 자기소개를 시작하려는 순간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죄송한데요. 경력 사항이 없으시네요. 네, 신입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아, 맞네요. 신입도 받긴 하는데. 면접관은 다른 면접관과 눈빛을 교환했다. 저희가 사실은 경력 있는 신입을 선호하거든요. 실무 경험이 있으신 분이 훨씬 빨리 적응하시니까요. 그럼 신입은 어떻게 경력을? 그건 지원자분이 알아서 하셔야죠.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라든지. 준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이미 학교 다니면서 관련 분야 인턴을 2번이나 했었다. 하지만 그건 정식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복도로 나온 준혁은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후드티 남자가 면접장으로 들어갔다.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1년 경력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준혁을 포함한 나머지 지원자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후드티 남자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나갔다. 그날 이후 같은 일이 반복됐다. 8번째 면접. 경력이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15번째 면접. 신입이긴 한데 실무 경험이 전혀 없으시면 좀. 23번째 면접. 경력직 우대 공고였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신입 1년 경력이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아, 그건 형식적인 거고요. 사실상 경력직만 뽑습니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다.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쭉 훑어봤다. 신입 환영. 하지만 우대 사항에는 실무 경험 1년 이상, 경력 무관. 하지만 필수 사항에는 관련 업무 경험, 신입 3년차. 하지만 면접 때는 경력 있는 신입 선호. 이러면 도대체 어디서 경력을 쌓아서 취업을 하는 거지? 준혁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서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메비우스의 띠가 탔다. 50번째 지원. 이번에는 스타트업이었다. 신입 1년 경력 공고. 준혁은 이번에야말로 될 거라는 기대를 품지 않았다. 그냥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면접관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 우리는 수평적 조직 문화입니다. 라고 쓰여 있을 것 같은 복장이었다. 이력서 잘 봤습니다. 졸업한 뒤로 특별한 이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면접관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다. 1년 넘게 취업을 못했다는 건 그만큼 능력이 없다는 뜻 아닌가? 그런 눈빛이었다. 네.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자격증 따고 면접 준비하느라. 알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한두 번 정도는 경력 있는 분들을 뽑고 있거든요. 면접관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장된 분이시니까요. 이해하시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시 같은 말이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 긴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감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면접을 보러 다녀봤는데 대부분 경력직을 찾으셔서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이게 변명처럼 들릴까봐. 그렇군요. 면접관은 다시 이력서를 내려다봤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다시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훌륭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차후 연락드리면 바로 출근 가능하신 거죠? 네? 네네, 가능합니다. 준혁은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이게 합격이란 뜻인가? 그런데 분명 경력직을... 그런 분들은 이제 한두 분 필요한 거죠. 저희는 다른 곳과 달리 열려있는 마인드라서요. 직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걸 지향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준혁은 벌떡 일어나 인사했다. 1년 만에 합격이었다. 첫 직장이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면접관이 덧붙였다. 그런데 저희가 스타트업이라 월급은 크게 많이 주지 못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조심히 가세요. 다음 분. 네. 준혁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 얼마나 적게 주는 걸까? 하지만 이미 상관없었다.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첫 출근 날, 준혁은 1시간 일찍 도착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다. 직원은 총 8명, 그중 절반은 면접 때 봤던 면접관. 아니, 이제는 팀장이라 불러야 할 사람의 대학 동기들로 보였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왔어요. 반갑습니다. 팀장은 준혁의 자리를 가리켰다. 구석에 낡은 책상, 모니터는 하나뿐이었고 의자는 삐걱거렸다. 자리 배정 받았죠? 그럼 일단 앉아서 컴퓨터 세팅부터 하세요. 참고로 오늘부터 업무 시작이니까 천천히 적응하면 돼요. 준혁은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저기 팀장님, 제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 조금 떨리네요. 에이, 괜찮아요. 다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팀장은 활짝 웃었다. 어차피 인턴인데 다 같이 배워가며 성장하는 거예요. 인턴이요? 네. 3개월 인턴 기간 있잖아요. 그동안 잘 적응하시면 정직원 전환되는 거고요. 준혁은 면접 때 인턴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인턴이면 인턴이지. 경력은 쌓이는 거니까. 그래, 인턴인데 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지? 준혁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첫 주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업무를 배우고 회사 시스템을 익히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팀장은 친절했고 동료들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준혁 씨, 이거 아직도 다 못했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준혁은 모니터를 보며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어제 배운 일이라.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이준혁 씨? 팀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여기 학교 아니에요. 직장이죠. 천천히 배워서 되겠어요? 빠릿빠릿하게 알아서 척척 해야지. 네. 인턴 기간인 거 이해해요. 그래서 적응 기간 동안 조금의 실수는 감안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속도를 맞춰야죠. 속도를. 네, 죄송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준혁은 새벽 2시까지 남아서 일했다. 회사에는 자신 혼자뿐이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 울렸다. 빨리 적응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한 달이 지났다. 업무량은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간단한 데이터 정리였던 것이 어느새 기획안 작성,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 심지어 디자인 수정까지 맡게 됐다. 이준혁 씨, 이거 오타 있는데요? 왜 아직까지 이런 실수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면 뭐해요? 이런 식의 실수가 계속 나오는데. 준혁은 매일 야근을 했다. 저녁 9시 퇴근은 일찍 가는 거였다. 보통은 연립시, 늦으면 새벽 IC. 팀장의 칭찬은 언제나 날카로웠다. 오, 이준혁 씨, 이번 건 좀 괜찮네요. 드디어 정신 차린 거예요? 이 정도는 해줘야 월급 받아가죠. 안 그래요? 처음 치고 잘했어요. 물론 경력 있는 사람들은 이걸 휴시간 만에 하지만 한 달 반이 지나자 준혁은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얼굴은 푸석푸석했다. 체중은 5kg이 빠졌다. 이봐 이준혁 씨, 어느 날
팀장이 준혁의 자리로 다가왔다. 왜 그렇게 힘든 티를 내요? 네? 다 이준혁 씨처럼 이래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힘든 티 안 내잖아요.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도 계속해서 실수하고 이러면 이준혁 씨를 시급 얼마 줘가면서 쓰는 이유가 회사에는 없어요. 팀장은 팔짱을 끼고 준혁을 내려다봤다.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붙잡아서 시켜도 이 정도는 해요. 지금 이준혁 씨 가치가 그 정도라는 말끝을 흐리며 팀장은 멀어졌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화면에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내 가치가 그 정도? 퇴근길 준혁은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하지? 회사에서 잘 지낸다고? 거짓말이잖아. 다음날 준혁은 결심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팀장을 불렀다. 네, 왜요? 아무래도 저랑 이 일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팀장은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다. 아무래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묵이 흘렀다. 그래요? 팀장의 얼굴이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그렇군요. 떠날 사람은 금방 떠나는 게 맞죠.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함께한 시간 동안 너무 이준혁 씨 갈군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이준혁 씨, 잘못 아니에요.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치만 아마 이곳에서 배운 게 마냥 쓸모없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사회생활에 한 발자국 내딛는 거죠. 팀장은 갑자기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자, 여러분. 이준혁 씨가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네? 진짜요? 아, 준혁 씨. 직원들이 준혁을 둘러섰다. 누군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준혁 씨. 어떻게? 같이 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준혁 씨랑 많이 친해졌는데 분위기는 감동적이었다. 슬펐다. 준혁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 나를 이렇게 아껴줬구나. 준혁은 짐을 쌌다. 개인 물품은 많지 않았다. 머그컵 하나, 노트 한 권. 다음에 좋은 기회 있으면 다시 일해요, 준혁 씨. 잘 가요. 팀장이 손을 내밀었다. 준혁은 악수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준혁은 미소 지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들었다. 다음 회사에서는 잘할 수 있겠지? 운이 닥치자 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팀장은 허를 찼다. 하여튼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어. 이러니까 경력직만 뽑지. 직원들도 각자 자리로 돌아갔다. 아까의 슬픈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래도 한 달 반이나 버텼네. 지난번 인턴은 2주 만에 나갔잖아. 인건비 아낀 거 생각하면 남는 장사지. 팀장은 컴퓨터를 켰다. 채용 공고 관리 페이지. 클릭 한번. 신입 1년 경력. 경력 3년. 신입 항목이 삭제됐다. 다음 지원자는 경력 2년 이상으로 받자. 얘들 가르치느라 시간 낭비하기 싫어. 팀장님, 그럼 인건비가... 괜찮아. 또 인턴 뽑으면 돼. 3개월만 쉬면 되는 거잖아. 사무실에 웃음소리가 퍼졌다.